책임만 많아지고 권한과 보상은 없으니까 괴로운 거지. 상태 안 좋은 팀장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 개고생 대체 왜 하냔 말이야. 네, 반갑습니다. 일잘록의 일타 강사 태산 이영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일 잘하는 우리 대리들 또는 일잘러들이 승진 욕심도 좀 가지고 뭔가 일 탁 진두지휘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이 자식들이 이거 팀장을 안 하려 그래. 승진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대표님들 또는 다른 팀장님들, 본부장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왜 우리 다음 세대 일 잘하는 대리들이 승진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팀장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그분들의 고통을 해석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팀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께 그분들을 좀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회사를 더 잘 굴러가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싶은 리더십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정주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팀장이 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기 싫을까? 아니 팀장은 기본적으로 연봉 오르잖아요, 연봉. 그리고 뭐 회사에서 중요도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게 싫다 이거야. 이분들 입장에서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일관된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팀장에 대한 리더십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데 그 영상에 아주 많이 달린 댓글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책임만 많아지고 권한과 보상은 없으니까 괴로운 거지. 여기 좋아요가 많이 달렸는데 이 한 줄이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댓글이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못하면 내 책임,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 내리고 네가 되게 하면 되잖아, 이 하는 것도 버텨야지, 의지할 때도 없고 근데 연봉은 개찍고 오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팀장의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중첩되는데, 포인트는 연봉이 개찍고 오른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렇죠. 팀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 아주 복잡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은 많아지고 복잡성은 증가하는데 여기 대단한 보상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저 개고생 대체 왜 하냔 말이야. 회사에서 맨날 보는 팀장들의 모습은 왜 모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들이 다 지냔 말이야.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이분들이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임의 일부를 맡아주는 건 사실이죠. 그 모든 책임에 대한 것을 지는 건 당연히 대표님이고요. 대표님과 책임의 하중을 나눠주는 게 임원들이고, 임원들의 하중을 나눠주는 게 본부장급들이고, 본부장급들의 하중을 나눠주는 게 팀장들이죠. 근데 어쨌든 내 시야에서 보는 사람은 팀장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자랐는데 저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팀장님들 대다수가 방향성을 잃은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팀장들의 상태가 일이 많아지고 보상이 적은 것 때문에 그럴까? 이것도 물론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이럴 겁니다.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팀장님들조차도 내면이 정리되지 않은 진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수년간 퇴직 사유를 분석하면서 그 진짜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 그분들 안에 있는 어떤 굉장히 인내하고 씨름하고 번뇌하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몇 가지를 반드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팀장이 안 되려고 그래? 또는 팀장들에게 강요하는 게 마인드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이 마인드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직책과 모든 직급의 마인드가 핵심인 건 맞아요. 중점을 두고 밀어붙여야 되는 대상은 주니어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 C레벨이 있습니다. 조직의 맨 상층부와 맨 하층부. 여기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마인드가 벌써 안 돼 마인드로 가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안 되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니어가요, 시작할 때부터 안 돼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봐야 이 사람이 이 역량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좁아져. 안 되는 것만 해봤거든. 애초에 시작할 때 마인드가 빡 들어가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허리 레벨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현실적이어야 돼요. 너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해도 안 되고 가는 과정에서 조율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되지만 다음번에 도전해보자 라고 한다든지, 프로세스나 큰 그림을 설계하는 게 이 가운데 레벨이란 말이야. 근데 C레벨은 다시 한번 마인드를 크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이 요분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인드가 굉장히 강조돼야 될 파트는 여기인데, 많은 분들이 팀장들, 현실을 정말 돌리고 실제 구현해내는 사람들에게 마인드를 지금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너는 팀장이나 돼갖고 이 자식아 뭐 이런 것도 못하냐? 야, 팀장이면 임마 네가 다 해결해야지, 이런 얘기를 보는 거야 옆에서. 근데 에이스들이 딱 보기에는 아니 지금 저건 팀장님 문제가 아니거든? 회사가 이미 뭐가 잘못된 판에서 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에 분들이 계속 그거를 찍어 누르는 거야. 팀장들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래도 말 못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상층부에 계신 분들이 꼭 개선해야 될 거는요, 조직 문화 바꿔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소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팀장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돼. 팀장들이 뭘 어려워하고 뭐가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뜯어 고치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뭘 바꾸든지
아니면 수용을 해주든지 기다려주든지 뭐라도 해야 돼. 팀장들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밀어붙이면 어떡해. 그러면 그 사람들 밀어붙이기가 나가겠지? 그럼 다음에 팀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음에 팀장을 쓸 사람이 보니까 올라가봤자 자기는 또 밀어붙이고 튕겨나갈 게 뻔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가 갖춰져야 된다. 이거는 상층부 리더들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조직 문화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프로세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일하는 방식이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조직 문화를 뭐 아직도 회식하고 뭐 등산 다니고 이런 걸로 아시는 분들,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사실 조직 문화의 정수는 프로세스입니다. 일하는 방법,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이죠. 일을 하는 순서와 중요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리더들이 함께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팀장급들하고 계속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 관행이긴 하지만 그거 지금 시대 보니까 안 맞다, 이렇게 바꾸자,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해줘야죠. 얘를 계속 리프레시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담아줘서 그게 프로세스화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바꿔줘야 되냐면 아레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역할과 책임이죠. 팀장에게 책임만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아. 너의 역할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책임까지 줄게, 이런 권한까지 줄게 라는 것들을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다 따지면 조직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요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회사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될 건 뭐냐면요, 지원을 해줘야 돼, 지원. 근데 여기서 지원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 팀장이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예산 밀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지원이 따로 있어. 첫 번째는요,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역할이 엄청 크게 바뀌는 시기예요. 근데 팀장이 온보딩 되는 과정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있는 회사를 봐야 뭐 그냥 식사 정도 하고 티타임 정도 갖고 이런 게,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우리 회사 리더십은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아마 너 이런 거 어려울 거야, 너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건데 그때 나를 찾아와,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해, 이런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꼭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거, 이거 알려줘야 돼요. 또 하나는 컨셉이라는 거. 이게 실무 레벨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컨셉이 뭐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1차원적으로 보던 걸 이제는 2차원적으로 봐야 돼. 뭐 사실 좀 더 성장하면 3차원적으로 보면 제일 좋죠.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컨셉이라는 어떤 방향성이나 관점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핸들링하고 멘토링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런 지원이 있어야 팀장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팀장들이 와서 팀에서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그 사람의 경험치가 그냥 내가 실무자로 있을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만 많아지는 거야. 팀장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사람을 이끌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책임만 팍 던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한다고 이분이 엄청난 리더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 정도는 알려줘야죠. 자, 두 번째, 이게 기본이라면 아주 실제적으로 이거를 더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팀장이 뭐야? 팀의 장이잖아요. 그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사권을 안 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사권이라는 건 누구를 승진시키고 연봉을 올려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에서 당연히 배치의 권한을 줘야죠. 내 팀원이 누구누구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업무를 바꿔보겠다,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전진 배치시키겠다,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보겠다, 이런 걸 계획을 받아줘야 되고, 그 계획은 사실 이 교육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 그 사람의 넥스트 업무를 제시하는 거,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주고, 이런 걸 토대로 업무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근데 많은 팀장님들이 내가 업무 배치에 권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업무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너무 많이 안 하시더라고. 또 하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채용 권한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발상인데요, 사람을 아무나 네가 뽑아, 네가 데리고 싶은 사람 뽑아, 이런 회사가 있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규모 있는 회사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TO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가에 참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TO를 신설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우리 팀원을 쫙 보니까 안 맞아, 이 사람이. 인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 권한의 전권은 아니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차 상임급자가 팀장 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도약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로 지원해줘야 될 거는 바로 예산이에요. 근데 여기 또 예산 그러면 많은 또 상급자분들 또 발작 버튼이긴 하지. 엄청난 투자 결정권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회식비 같은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팀 내에서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회포를 풀고 묶인 감정을 풀고 그리고 같이 더 끈끈해지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를 뭐 맨날 회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재미도 없는 거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팀별로 쪼개주세요. 팀별로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 거기에 가용한 예산을 주라고요. 여기 이제 팀빌딩 비용 두 개가 비슷하지만 뭐 어떤 데는 여행도 좀 갔다 와라 또는 워크숍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라. 근데 기왕 일할 거 경치 좋은 데 가서 해라. 기왕 일할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라.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그리고 티타임 할 수 있는 거. 요즘 얼마나 원어원 미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많이 하라며. 어디서 하냐고. 사무실 회의실도 없잖아. 카페 갈 때마다가 내 돈 써?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큰 돈이 아니라 그 팀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가용 예산만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 더 쓰라고 그래야 돼. 더 많이 쓰라고 그러고 대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지.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도요 그 회사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회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는요 보상 설계입니다. 아까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결국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맞아. 그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성과도 잘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회사의 핵심 인재로 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 시킨 거 아니야. 당연히 보상 잘 줘야지. 제가 이 보상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성과급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직책 수당은 조금 주고 기본급이 조금 올라가고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요. 그것도 아주 큰 보상은 맞아요. 그런데 그 비중의 차등이 성과급에서 확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과급을 운영하잖아요. 성과급 운영 안 하는 데는 기본급과 직책 수당을 더 큰 폭으로 올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팀장이 정말 중요한 회사는 이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런 게 핸들링 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 비율, 이 변동급을 운영하는 데는 이 비율을요 팀원 레벨하고는 완전히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총연봉에서 차이가 나고요. 팀장 입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동기부여가 되거든. 뭐 사명으로 일하고 뭐 열심으로 이런 사람이 사실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의 팀장을 뽑아야 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 뭐 어떻게 해. 그리고 결국에는 보상 때문에 다 떠난다니까요. 근데 뭐 고생하고 힘들고 어쩌고 했는데 성과급 딱 받았는데 팀원의 뭐 몇 배야. 그러면은 팀원들이 보고서 우와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팀장 되면 당연히 연봉 오르는 거고 뭐 그때는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성과급 받을 때마다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져. 그러면 팀장을 안 할 이유가 있나? 딴 데 이직하기보다 빨리 여기서 승진해가지고 팀장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이라는 게 꼭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 외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예요? 경영진과의 관계. 물론 이거는 경영진이 좀 깨어있고 경영진이 좀 만나고 싶을 때 얘기긴 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대표님이 됐건 그 임원급이 됐건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회사의 실력자들, 회사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회사가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분들과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 가운데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이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CDP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의 약자예요.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길. 최근에는요 CDP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IDP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결국에는 CDP가 없이는요 IDP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CDP는 경로를 좀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를 거쳐서 이런 거를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승진하면 좋겠다. 그 승진해서 이런 프로젝트 맡아보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라. 어쨌든 내가 팀장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안 해봤던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고 이 복잡성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너가 지금 이거 어렵고 힘들지만 이 다음이 있어. 그 다음을 가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CDP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더라 라는 예시도 좀 보여주시고 리더십 분들의 경험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위를 보면서 나에게 저런 다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지만 저거를 잊고 있었구나. 이걸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이탈을 하거나 포기하는 순간은 뭐냐면 다음이 안 보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다음이 있다면. CDP라는 것을 회사마다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인사팀도 이거 하셔야 돼요. 얘가 있어야 얘가 회사 중심 설계가 됩니다. IDP가 CDP랑 연계가 돼야 회사가 성장하는데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팀장이 되기를 기피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에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언제나 팀원 레벨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다가
하다가 최근에 이제 리더십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저야 뭐 리더십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그동안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어리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조금 연세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이런 쪽으로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더 물 만나면 물고기가 됐어. 그래서 이런 리더십에 대한 컨텐츠를 앞으로도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더십 때문에 고민이신 회사가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뵙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이 아주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리더십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탁월한 리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